안녕하세요. 엘레코나TV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을 포함해 모든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6월 말부터 기획을 해서 7월 초에 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충전 사업자들의 늦은 업데이트와 공지 발표로 인해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충전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금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공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요금 인상이 혹은 업데이트가 언제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일자에 한국전력이 최종 요금 상승을 공지하면서 GS 칼텍스를 제외한 모든 충전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할인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던 한국전력이 왜 그렇게 가장 늦게 요금을 공지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해놓고 왜 8월 1일자 요금을 업데이트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번 요금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전은 현재 대한민국 충전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충전소를 보유한 공기업이자 충전 사업자입니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급속, 완속을 모두 합한 충전기 보급 숫자는 약 7만 기이며 이 중 가정용 완속 충전기를 제외하면 약 4만 기의 공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4만 469기이며 이 중 50kW급 이상 급속 충전기는 6,800기입니다. 참고로 이 숫자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나 데스티네이션, 브랜드 자체 시설, 주유 사업자의 시설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 중 한전이 보유한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 2,944기, 완속 충전기 4,361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로 본다면 4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유는 환경부와 한전을 제외한 민간업체 중 급속 충전기를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은 S트래픽으로 420기, 그 다음은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로 373기입니다. 한전이 설치한 급속 충전기에 비해 7배에서 8배나 적은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환경부와 한전이 설치한 급속 충전기가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나 한전이 충전기를 공급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기차 요금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태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전기차 충전의 가장 이상적인 행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기차가 충전을 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경부화라고 통칭되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가 잉여 전력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므로 요금도 가장 싼 구간입니다. 밤에 남은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그 전력으로 낮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소모하고 다시 경부화 시간대에 충전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동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전기차를 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차 보급과 운영에는 잠을 자는 저녁 시간대에 긴 시간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의 보급이 급속 충전기보다 더 필요합니다. 밤사이 거주지 주변에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가 충분히 보급되고 그 요금이 최대 부하 시간대와 급속 충전기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해 안 그래도 전력이 모자라는 최대 부하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이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교류를 사용해서 차량 내부의 인버터를 통해 충전되는 완속 충전은 현재까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열화 현상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직류로 충전하는 급속 충전기를 자주 이용할수록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이제 거의 다 아는 상식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이 진정으로 에너지 효율과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급속 충전기보다도 완속 충전기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차 충전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최근 충전요금 상승률을 보면 급속 충전은 173.8원에서 225.7원으로 인상되어 약 80원가량 고정 인상된 것에 비해 완속 충전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완속 충전 상승률은 최대 170원 이상 상승되었습니다. 완속 충전기 보급 2위에 해당하는 지차저의 경우 평균 56.46원이었는데
현재 설치가 2년이 경과된 충전기의 경우 평균 요금이 228.1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상승입니다. 이렇게 요금이 변경되다 보니 1시간에 7kWh 내외가 충전되는 완속 충전기로 몇 시간 걸려 충전하기보다는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1시간 이내에 충전이 대부분 해결되는 급속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게 돼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 세계 유례없는 행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속 충전기 요금과 급속 충전기의 요금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속보다는 급속을 권장하는 흐름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다 보니 배터리가 부족할 때 충전이 필요한데 빠른 급속 충전기가 있으면 주유에 비해서 느리긴 하지만 큰 불편함을 적절히 잘 해소가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느린 충전 속도가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사람들에게 많이 사게끔 하려면 빠르게 충전되는 급속 충전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전기차 충전기 정책들을 보면 거의 다 주요 지역의 급속 충전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속 충전 시설이 꼭 필요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요 시설에는 환경부와 한전의 급속 충전기가 9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게 돼버린 것이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익보다는 보급과 인프라 향상의 목적이 있는 환경부, 한전의 급속 충전기의 경우 운영 마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가격은 현재 상태로는 급속 충전기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아버리게 되면 모든 급속 충전기 요금이 한꺼번에 상승해버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마진보다는 운영 유지비 정도만 생각하고 요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한전의 급속 충전기는 꼭 필요한 곳에 많이 있다 보니 이용률도 높고 회전율도 높아서 마진이 낮아도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한전은 전기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장 저렴한 원료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본료가 발생해도 어차피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셈이죠. 그렇게 책정된 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기본료를 부과받게 되어 상승된 완속 충전기 요금과 큰 차이가 없게 되어 완속 충전기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 민간 완속 충전 사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급속 충전기는 4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전이 완속 충전기로 보면은 점유율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3%에 해당하는 완속 충전기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부분 자리하고 있어서 충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전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완속 충전기의 꿀자리 역시 대부분 한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필요한 곳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높은 이용률과 회전율로 수익 구조를 짜야 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한기 설치로 국가에서 주어지는 보조금 수익에 맞춰 넣었고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놀고 있는 완속 충전기가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 기본료 부담을 더 키운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을 환경부를 탓하기는 그렇고 한전을 탓하기도 그렇고 민간 사업자를 탓하기도 애매합니다.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고 생존 방법이 있었는데 할인 폐지 1단계부터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은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환경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 개수와 숫자, 속도로 늘 전기차에 대한 지원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기차를 몇 개월 정도만 타보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흔히 집밥이라고 불리는 주거시설 내 완속 충전기가 갖춰져 있으면 급속 충전기를 크게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완충으로 대부분 300km에서 4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대부분인데 하루에 그 정도를 넘게 운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전기차를 타다 보면 집 근처 어디에 급속 충전기가 생긴다는 것에 큰 감흥이 없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정말 급속 충전소가 꼭 필요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더 많이 늘리고 더 나아가 졸음쉼터와 같은 곳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차를 이미 타고 있는 사람보다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꼬셔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되는 급속 충전 시설을 일반 주거시설 근처 혹은 도심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집 주차장에 충전기가 없는 걸 알면서도 제가 전기차를 사도 괜찮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집 주변 대형마트나 구청, 동사무소와 같은 곳에 급속 충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넘게 타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것은 집 주차장의 완속 충전기였으며 그 완속 충전기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완속 충전기 설치는 예전에 비해 더더욱 비용이 높아졌으며 평소 애용했던 완속 충전기 요금 메리트도 낮아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기차 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1년 단위로 더 심해졌으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요금 상승은 이미 알고 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점점 더 늘어나는 전기차의 충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급속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 화력 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급속 충전을 비롯해 완속 충전에 대한 확실한 정책과 요금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일레코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